지금 이 순간 현재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국내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 샅샅이 살펴보는 황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와 출연자를 나타내는 단어들 먼저 해시태그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중 갈등과 광물 통제, 반도체 전쟁, 자원 무기화, 고래 싸움 이렇게 나타내봤는데요. 황스타그램 진짜 있는 계정입니다. 지금 바로 팔로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경제 전쟁이 아니라 이제는 패권 전쟁으로 불거진 상태인데요. 앞서 중국은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을 다음 달부터 통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옐런 장관의 방중을 앞두고 이렇게 결정을 내리면서 갈등은 더욱더 고조된 상태인데요. 갈륨과 게르마늄은 통신과 군사장비 등 반도체에 쓰이고 있는 물질로서 중국이 생산과 공급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때문에 수출 통제가 불거지면 관련 산업에 큰 차질을 불거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특히나 반도체의 핵심 제조국인 우리나라의 피해까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희토류 등 다른 광물로까지 수출 통제가 확대되면 앞으로의 타격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제니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오늘부터 3박 4일간 중국을 방문하는 가운데 앞으로의 각종 현안을 풀어나갈지 귀추에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중 갈등 속 우리는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 할지 황스타그램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급변한 시장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대응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이죠. 황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자, 미중 이 경제 이 대결이 말이죠. 이제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사실 미국이 틱톡 같은 거 사용을 규제한다고 하고 엔비디아에 압력을 넣었죠. AI 칩 미국에다 수출하지 말아라. 중국에다 수출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 화웨이에 대한 규제도 이야기를 했었고. 이런 이야기를 점점 이제 많아졌다가 좀 잠잠했었던 요즘 시기였는데 또 하나 터졌습니다. 잠잠했다 다시 수출 규제, 광물에 대한 이슈로 큰 이야기가 흘러나왔는데요. 자, 그래서 이 이야기 아까 저희가 신스틸이라는 종목 이야기하면서 잠깐 했었는데 좀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들어가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너스탁의 신현욱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아니 알츠하이머 지난주 나와서 네. 이야기한 거 네. 오늘도 알츠하이머 관련주가 많이 네. 상승했더라고요. 네네. 예. 알츠하이머가 네. 좋은 섹터 자주 좀 말씀해 주시고 네. 오늘은 감사합니다. 이 섹터인 것 같아요. 광물 얘기를 네. 안 할 수가 없는 것 예, 같은데 우선 중국은 자원을 무기화하려는 좀 움직임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네. 같아요. 과거 희토류를 시작해서 페라이트까지 자원 무기화를 한다. 네. 이렇게 좀 생각이 되어지는데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이 상황? 네, 저도 같은 생각으로 중국은 지금 자원을 바탕으로 이제 무언가의 그런 압박을 계속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원래 과거 희토류를 시작으로 이제 최근에 페라이트까지 이제 계속해서 이런 자원에 대해서 중국이 말했었는데요. 그 관련주들 엄청 많이 상승했어요. 맞습니다. 우리나라 관련주들. 예. 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한 차례 큰 상승이 있다가, 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거의 다 2차 전지 산업에 이제 관련된 그렇죠. 이제 좀 그런 이제 광물들이기 때문에 네네네. 더욱더 우리나라에서는 더욱더 관심을 갖고 이제 그런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던 걸로 보입니다. 네. 특히나 이제 리튬, 코발트, 망간 같은 경우는 거의 전 세계적으로 중국 의존도가 엄청나게 강하기 때문에 이 자원 무기화가 다른 소재로 계속 확장이 될 것이라는 부분들은 계속 있어 왔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갈륨하고 이제 게르마늄. 네. 네. 이 두 가지를 이제 좀 제재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네. 이제 딱 했습니다. 아니 갈륨 들어본 적 있어요? 난 처음 저도 들어요. 사실 이 갈륨이 네. 갈륨이라는 단어를 예전에 고3 때나 한번 들어본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예.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고3 때 잠깐 확실하게 들어본 것 같고. 근데 이제 들어봤어요. 그거보다 더욱더 놀라웠던 거는 게르마늄이었습니다. 네. 게르마늄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무슨 네. 사우나 게르마늄 온천수 맞습니다. 약간 이런 목걸이 거. 같은 네. 이런 거라고 팔찌 생각했는데. 어르신들 하시는 예, 요 맞습니다. 담요 이런 거 네네네.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갈륨과 게르마늄을 이제 수출 규제를 하겠다는 건데 네네. 사실상 이것은 우리나라에는 많이 쓰이지가 않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우리나라 반도체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메모리 반도체 쪽이 많고요. 네. 근데 이제 갈륨하고 게르마늄 같은 경우는 전력 반도체 쪽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미국을 겨냥한 그렇군요. 제재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고요. 네네. 그래서 특히 게르마늄 같은 경우는 지금 아르곤가스가 대체가 오늘 부각이 되면서 또 이제 또 한 번 더 확장의 개념을 한 번 더 보여줬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갈륨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가 이제 계속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흘러가고 있습니다. 갈륨을 대체할 수 있는
이 광물, 그러니까 자원이 우리나라에도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갈륨을 이제 우리나라가 생산하기 때문에 그거에 바탕된 또 확장된 개념이 생길 거라고 보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아르곤가스라고 해서 게르마늄의 확장이 나왔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과연 어떻게 광물을 좀 바라봐야 되는가를 그러니까요. 이제 제가 조사를 한 건데 네네. 이 부분 같은 경우 보면 일단 뭐 리튬 같은 경우도 거의 뭐 중국이 84%고요. 니켈은 중국은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없고, 근데 코발트가 중국의 거의 뭐 97%, 황산 코발트 같은 경우 거의 100%고요. 네. 특히 망간도 완전 거의 100%입니다. 네. 이건 진짜 100%예요? 네, 맞습니다. 망간 100%입니다. 네. 100%가 있는 건 처음 봤네요. 그러니까 중국이 만약에 망간을 제재하면 우리나라는 뭐 바로 다른 데를 알아봐야 되는 그러네요. 그런 상황이고요. 예, 예. 흑연 같은 경우는 87%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유명한 히토류가 은근히 얼마 안 됩니다. 히토류가 은근히 얼마 안 되고 영구 자석 페라이트가 이제 80%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대체적으로 보면은 거의 다 8, 90% 이상이고요. 그리고 예. 히토류도 북한에 많다는 얘기도 있어요. 네, 그래서 한때는 뭐 북한하고 되게 사이 좋았을 때는 북한 개발한다 뭐 이런 회사가 맞아요, 막 맞아요. 상한가고 난리 났었죠. 그 기억도 나요. 예. 그래서 이런 걸 종합해 봤을 때 중국의 의존도가 상당히 강함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러니까요. 특히 이제 세세하게 망간 같은 경우는 거의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관련주들이 이제 어저께 돌아가면서 계속 순환매가 나왔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이게 이쪽도 분명히 타격이 올 수 있고 뭔가가 규제가 나올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네. 이쪽에 관한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군요. 네, 그래서 이 관련주들을 지금 이제 한 번 더 정리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네네네. 이게 뭐 어제 하루로 끝날 것 같지 않다라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예. 그리고 이제 아까 뭐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제 옐런이 갔기 때문에 거기서 무언가의 발언을 나온다기에는 그렇게 쉽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니 뭐 미국 뭐 무역 정쟁이나 뭐 그 재무부 장관이 한 번 갔다가 해결되는 예.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저 역시도.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한마디 속에서 과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떠한 광물들을 좀 더 봐야 되는가를 이런 점유율을 통해서 한번 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물론 이제 포스코가 지금 이것을 막 대체한다고 해서 많이 개발은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사실상 역부족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계속 하나하나 좀 세세히 좀 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네. 아, 이렇게 보면 참 중국 부럽기도 하고 그래요. 지금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 광물이 이렇게 자원이 많다라는 것도 좀 부럽기도 하고 100%를 광물 수출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참 의아하면서 참 대단하기도 하고 네, 부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좀 복합적으로 나오는데 자 그럼 여기에 상황에 미국의 반응은 그러니까 중국이 이렇게 나오면 미국이 가만히 있지는 않잖아요. 사실 미국이 가만히 있으면 미국이 아니죠. 그렇죠. 미국 가만히 반응 있어야죠. 어떻습니까 지금? 미국이 그래서 저번에 그 AI 반도체에 대해서 먼저 딱 제재를 딱 하겠다고 말을 그렇죠. 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엔비디아가 했던 방법은 저가형을 만들어서 우회적으로 수출하는 이제 방법을 택해서 이제 그 제재에 대해서 이제 우회로가 생겼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런 저가형까지 막아버리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중국이 이제 갈륨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번에 이제 클라우드를 막아버리겠다. 아, 클라우드. 네, 맞습니다. 아, 클라우드 그렇구나. 같은 경우 이제 여기 있는 아마존이라든지 네네네. 안 그러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가 거의 뭐 전 세계 점유율을 엄청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애저. 네,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맞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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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클라우드가 이제 수준의 발표가 될 거라고 하거든요. 발표가 되게 되면은 파급력이 그 전에 분명히 상당히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이런 부분은 특히 중국이 AI 사업을 할 때 점차 더 져진다라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미국은 너희 나라는 그래 이거 해.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너희의 첨단 기술을 다 싹 다 막아버리겠어라고 지금 진행을 하는 걸로 지금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 결국 예. 미국 재무부 장관이 가서 할 얘기는 협상이 아니라 니네 한번 볼까? 야 막는다. 약간 이런 이야기일 수가 있겠네요. 네, 가서 이제 중국의 반응을 들어보는 이제 그런 뉘앙스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자원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결국은 첨단 기술과 첨단 반도체를 막아버리면 자원은 뭐 아무 소용이 없는 이제 그런 식으로 추후에 갈 거라고 보기 야 때문입니다. 클라우드를 건들 줄은 네. 몰랐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끝나면 그냥 뉴스고 네, 맞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네.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는 과연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네, 대해서 맞습니다.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네. 같아요. 반사이익 얻는 분야 반면 무조건 있잖아요. 네. 이거는. 예. 그래서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제가 가져온 건데요. 네. 이런 이제 앞서 말씀드린 갈륨 이런 쪽이 전력 반도체에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근데 이 전력 반도체가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좀 반사이익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전력 반도체. 지금 뭐 되게 많은 반도체들 특히
HBM부터 해서 많은 반도체들이 많이 부각을 받고 있는데 네네. 전력 반도체는 지금 많이 상승을 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들어서 전력 반도체 종목들이 하나둘 상승하는 움직임이 조금씩 있거든요. 네네네.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전력 반도체가 무언가의 재료를 얻는다면 갈륨을 되게 많이 사용하는 이런 전력 반도체,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력 반도체가 미국에 비해서 많이 뒤쳐져 있긴 한데 네. 투자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 실제로 어떤 회사는 테슬라에 납품을 하기도 하고요. 이런 회사들이 좀 많이 숨어 있어서 그렇군요. 전력 반도체의 반사이익, 그래서 우리나라가 국산화를 한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좀 뭔가 확장 개념으로 좀 더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전력 반도체를 국산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미국에 심지어 수출하는 회사도 있다. 네, 맞습니다. 그런 회사들을 잘 찾아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또 시청자분들이 가장 또 궁금해하시는 네. 그렇다면 종목은 뭡니까? 라는 또 이 질문에 네. 우리가 또 답을 해줘야겠죠. 자, 이제 시청자분들 가장 기다리시는 얘기를 해주세요. 어떤 종목을 우리는 좀 바라봐야 됩니까? 제가 첫 번째로 본 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많은 종목들이 많이 올라서요. 네. 저는 이제 그 속에서 이제 사업을 실제로 하는 회사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덕산테코피아라는 회사인데, 덕산테코피 어떤 회사입니까? 이 회사는 원래 2차 전지 한때 테마 있을 때 전해액 관련주로 많이 올랐었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네. 많이 조정을 받았고, 근데 이 회사가 이제 이 회사 다트를 들어가 보시면은 갈륨에 대한 제조에 관한 특허를 2개를 오,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제가 이거 한 개만 캡처해야 하는데 네네네. 이거를 제조하는, 그러니까 갈륨을 제조하는 거랑 이거 어떻게 찾으셨어요? 이건 다트에 들어가서 사업 내용을 보면은 오. 이제 가장 밑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거를 제조하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갈륨을 재활용하는 이제 그런 특허를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봤을 때 이 회사가 이제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니 왜냐면 재활용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네. 갈륨을 수출을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막는다면 재활용하는 게 제일 중요한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맞습니다. 왜냐면 페라이트도 우리 재활용 때문에 굉장히 예, 좀 네. 엄청나게 상승을 보였던 예, 게 네. 약간 같은 맥락으로 좀 네. 해석을 해볼 수가 맞습니다.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예. 근데 한 가지 단점이 아직 이거를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갈륨 쪽이 크게 부각이 된다면 네네. 분명 이런 사업을 갖고 있는 회사들도 같이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있어서 이런 회사들을 미리 좀 한번 공부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다음 종목 뭘 봐야 될까요? 다음 회사는 우리 ENL이라는 이제 회사인데요. 우리 ENL 이요? 네, 오. 원래는 LG 디스플레이 관련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사업 보고서를 이제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찾아보시면은 갈륨 특허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갈륨에 대한 특허가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 이번 갈륨 테마가 움직일 때 살짝 움직이고 VI 정도까지는 갔던 회사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갈륨 관련주로서도 이 회사도 한번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갈륨 관련주로 연관이 되어 네. 있다. 그러니까 갈륨으로 엮여 있는 회사 맞습니다. 두 종목이었거든요. 네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또 어떤 종목? 다음 회사는 이제 맞아요. 방금 슬라이드에 나왔던 KEC라는 KEC. 종목이죠. 예. 이 회사가 아까 말씀드린 전력 반도체 쪽이고요. 그리고 테슬라의 이걸 납품하는 회사기도 하고요. 테슬라에 네, 직접 테슬라에 이 납품합니다. 반도체를 납품을 해요. 네, 이 회사가? 네. 전력 반도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전력 반도체 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도 네. 좀 상승을 살짝 보여주기도 했고요. 네네네. 그래서 전력 반도체로 만약에 이게 점점 확장이 된다면 전력 반도체의 대표적인 이런 회사들을 한번 서치해 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네. 이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이 회사 말고도 전력 반도체 관련된 주식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네, 꽤 많습니다. 네, 그래서 LX 세미콘이라는 회사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어버브 반도체라는 회사도 있고요. 여러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전력 반도체 쪽으로의 이제 번지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종목들 이 미중 무역 경쟁에 이슈가 있을 때마다 또 이 광물에 대한 또 이슈가 갑자기 또 새롭게 섹터가 형성이 돼 버렸잖아요. 이 갈륨에 대한 섹터가 또 형성이 돼 버렸고 게르마늄에 대한 이 섹터가 또 형성이 되어 버렸으니까 이 부분에 집중해서 주말에 한번 공부해서 다음 주에 또 좋은 결과 있었으면 예, 좋겠다.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좀 지켜봐야 될 게 좀 CPI 지수 또 발표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계속해서 매파적 발언 나오고 있어요. 예. 근데 한 번 정도 금리 올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네, 실제로 금리를 이번에 올리는 것이 거의 당연하다는 듯이 이제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요. 확정입니까 거의? 이제 파월도 어제까지도 이제 계속 올리겠다, 뭐 한번 올리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고요. 네네. 연내 2번이기 때문에 이번 달에 올리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에 안 올리게 되면 뒤로 2번 올린다는 거 뒤로 맞습니다. 밀리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뒤로 밀린다면 뒤쪽이 더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 네, 뭐 그게 이렇게 생각해야 뒤로 되나요? 2번 연속을 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아무래도
무언가의 압박감을 갖기 때문에 네네. 제 생각에도 이번에 올리는 것이 가장 좀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올라가야 주식이 받는 타격이 좀 제일 덜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뭐 이렇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이번에 하락 종목이 되게 많은 장들이 펼쳐지기 때문에 이미 그 한번 금리를 올리겠다라는 게 적용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번에 올려야 그래야지 좀 조정이 좀 덜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잠깐 좀 생각을 해보죠. 매크로적인 생각을 그러니까 네. 거시적인 측면에서 좀 잠깐 본다면 이번에 금리를 올리면은 그래도 어쨌든 여름에는 좀 조정 구간이 있을 수 있다라고 받아들여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미국이 정보점을 좀 눈앞에 두고 있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럼 그 지점에 대해 거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좀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조정이라는 부분이 고점에서 조금만 내려와도 이제 종목들이 타격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죠. 그 정도도 조정이라고 볼 수가 있기 그 때문이죠. 정도도 조정이라 본다. 근데 이제 이번 달 말에 나오는 그 FOMC에서 파월의 발언이 이제 9월 이렇게 넘어갈 때 어떻게 하느냐를 이제 말을 하는 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7월 달은 좀 조용조용히 지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금리 올린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아, 뭘 물어봐도 다 이렇게 시원하게 얘기해 주니까 참 기분이 좋네요. 아니, 저는 이게 생방송 중에 말씀드린 건 처음이지만 저보다 기사를 더 많이 보는 사람 저는 처음 봤습니다. 저 하루에 1000개씩 보려고 되게 노력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신문 기사나 해외 또 신문까지 다 찾아보셔서 좋은 정보들 항상 알려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고 감사합니다. 또 다음 주 목요일 날 뵙나요? 다음 주 수요일 날 뵙죠? 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 스타킹은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당첨자 나가고 있죠? 예, 졸탄의 공연 티켓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어떠셨습니까? 저는 요즘 또 아직까지도 주식 투자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감이 잘 잡히지 않네요. 또 미중 이 무역 경쟁까지 또 나오다 보니까 앞으로의 그 길목을 잘 살펴봐야 될 듯합니다. 자, 황스타그램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생방송 7시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